반갑습니다. 오늘은 캐롤튼 양로원 패트릭 김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간도 네. 건강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요즘에 보면은 그 양로원에 네. 이렇게 신청하시는 네. 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많다고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 저 실제 그런가요?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은 한 1, 2주는 늦기는 했지만은 네네. 보통 이 환절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12월 중순 말서부터 보통 3월 초순까지. 네. 네. 또 좀 늦게는 말까지. 아하.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환절기 많이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네. 환절기에 추운 겨울에서 봄 넘어오는 시기 그렇죠. 네. 이런 때가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다른 추운 지방하고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는 아니지만은 또 연례로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 많은 건 아니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다른 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계절적인 계절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늘 어떻게 순번을 정해져서 이제 다음에 오실 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어떤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하신 아, 분들. 급하신 분들은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제 집에서 계시다가 이제 문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이제 병원에서는 뭐 요즘에 이제 웬만한 큰 병원에서 이 지금 진짜 그 의학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심장 수술을 하더라도 오픈 서저리 하더라도 네. 일주일이면 집에 보내잖아요. 지금. 와. 아하. 옛날에는 예전에는 몇 달씩 있고 뭐 한 달 애틀리스트 한 달 그렇죠, 이상 그렇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병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메디케어나 이런 데서 안 줘요. 그러니까 거기 병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런 환자들은 요 정도만 해서 퇴원시켜라. 네. 그런 그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이유는 이제 정부 예산을 좀 절약하고 그렇죠. 조금 싼 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뭐 시설이 있는 곳.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 방송에 한번 그런 말씀 네네, 드렸지만은 그랬었죠.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서 조금 양로기는 좀 시설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엘텍이라는 데 있었고 네네네. 장기 요양병원이라고 그러죠. 거긴 보통 네, 롱텀 케어 하스피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조금 한 달 더 치료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양로로 오든지 네. 이제 뭐 그런 그 나이 옵션이 있죠. 예. 네. 이러한 현상은 뭐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지만은 네. 계절적인 요인 같은가요? 어떤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 이렇게 근데 그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계절적인 문제는 이제 계절적으로 많이 겨울에 많이 돌아가시죠. 네, 아무래도 환절기가 네. 아무래도 그런가 겨울에서 봐요. 봄에 온다는 것보다는 네네.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가을에서 이제 겨울 넘어올 때 아하. 그때가 아주 위험한 시기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그때가 제일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겨울 같은 때 추운 날씨에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노인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이 이제 뭐 노안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다른 것보다 이제 폐렴으로 합병증 그렇죠. 주로. 폐렴에서 오는 걸로 이제 우리가 뭐 영어로 이제 뉴모니아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폐렴 주사도 우리가 이제 놔드려요. 5년에 한 번씩 이제 레귤러로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을에서 겨울 추운 쪽으로 가는 시기에 많이 네. 세상을 뜨는 경우들이 많다. 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그 모든 게 이제 정보 시대니까 네.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는 게 이제 물론 뉴스 뭐 라디오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TV도 그렇고 아니면 뉴스 뭐 신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오지만은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를 좀 많이 매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접하던 거고는 좀 달라요. 아하. 그냥 그래 그렇고선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연속해서 이렇게 저도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이제 귀에 익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좀 지났죠,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제 귀에 많이 익숙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또 실제 또 궁금한 점도 많으면 이제 문의도 하시게 되고. 그렇죠. 네. 그 노인들의 연세들이 이제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가 굉장히 이제는 많이 변할 시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노인에도 보면 뭐 60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70세, 80세 이제 그러니까 그때 80분들이 이제 지금 90이 다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한편 할 수 없이 이제 세상을 또 이제 그렇게 또 예, 이제 뒤에다 두고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 현상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생활 식습관도 많이 바뀐 것이 꼭 그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의학 기술이 발달된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정말 눈에 보여요. 그렇죠. 정말 눈에. 이제는 웬만한 이렇게 여쭤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90이 넘었다고 얘기하시는 네, 정도고. 맞아요. 네. 요즘 100세 백세 인생이라는 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저희 때는 인생 최초 고래이라 그래가지고 70 넘기기가 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전부터 나오던 게 이제는 쏙 들어가고 그렇죠. 거의 60대 후반이나 70대는 이런 노인에 가더라도 어린애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진짜 앞으로 이런 양로원이나 이런 패실리티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100세 세대를 준비를 해요. 100세 세대를 네. 준비해야 된다. 지금 저희 계신 분들이 90 넘으신 분들이 한 4-5명 계세요. 와. 현재. 네네. 뭐 보통 85 다 넘으셨죠. 85.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는 95세 되신 분들이 90 넘으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아하. 좀 있으면은 이제 사람도 만들어낼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향도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끔찍한 얘기예요. 그게. 무섭기도 하네요. 사람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네. 뭐 좀 양로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은 그 건강 문제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지금 네. 그걸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정말 네.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00세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네네. 근데 와. 100세 될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생일 카드를 보내줍니다. 와. 100세에 네네. 생일 카드가 뭐 조금은 좀 비싼 것 같이 보이는데 뭐 다른 선물은 아니고 아. 카드만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뭐 한 1-20년 전에 무슨 뭐 아침 뉴스에 보통 누가 뭐 100세 됐다 그러고 그럼 뉴스에 나왔어요. 광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뭐 100세 되는 사람이 뭐 한 걸로 다 있으니까 그럼 요즘은 카드 안 보내주시나요? 요새도 아마 보내줄 거예요. 그거는. 네. 카드 단가를 낮춰서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90이 넘어서 95세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프셔서 병원 한번 가시잖아요. 갔다 오시면은 뭐 금방 또 그냥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이 뽀얘져셔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약이나 무슨 의료시설이 이제 잘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오는 거는 보이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뒤안길에서 보이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밀려오면은 이 감당이 맞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조금 화제는 네. 다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술도 발달하고 또 뭐 다른 분야의 과학 기술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 상상도 못하죠. 상상 못할 정도. 그러니까 거꾸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앞으로는
직장 갖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꼭 기계가 다 대신하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네. 그분도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고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얼마씩 주자는 법안을 올렸는데 거부했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이잖아요. 결국 돈하고 결부되는 거죠. 돈하고 연계되는 건데 결국 돈을 만들려면 뭐예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냥 누가 하늘에 돈이나 떨어지면 좋은데 그거 뭐 찍어낼 수만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뭐 지금 양로원에도 건강상의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오래 살면서 이분들이 이제 어리거리 양로원 같은 패실리티에 오신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시는 게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보면은 이제 정작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크리티컬 컨디션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좀 배려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는 그게 굉장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또 대두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런 환절기에 이 어르신분들이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 건강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글벙글쇼 3부 초대석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채팅창에 4109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집에도 93세 엄마 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셔서 음식도 다 하시고 농사일까지 다 하신다고 글쎄 하십니다. 말이에요. 대단하세요. 존경하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전부 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음악도 지금 그런 노래가 나갔지 않습니까? 노래도 참 재밌네요. 노래도 또 네. 재밌잖아요. 네. 90세에 오라 그래도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그런 세대가 실제 왔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는 그러면은 뭐 그래도 또 건강을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네. 그래도 끝까지 건강해지고 싶은 게 사람들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날씨도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러면 또 운동도 생각나실 텐데요. 네. 뭐 특별하게 운동을 뭐 이분들이 뭐 나가서 무슨 뭐 어깨짝 들고 이러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 병원에 들어가서 한번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이 하루 왼종일 아주 진짜 이 들어놓아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네. 침대 위에서만. 네. 네. 그건 뭐 피지컬이 일어날 수가 없으신 분들이니까 네, 적으로 그렇죠. 뭐 파킨슨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그분들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이 앞에 그 워커를 가지고 네네. 양로원 안에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하시느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맨날 노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아유 노는 손 가지고 뭐 하세요? 하나둘 좀 쉬어봐. 이렇게 손가락 운동이라도. 손가락 운동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네. 이 손이 모든 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다리고 뭐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굳어요. 굳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뭐 들어놓 있어 아파서 며칠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바로 회복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노인들은 하루만 움직이지 않고 들어놓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러면 걷질 못하고 넘어져. 네. 우리가 뭐 실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안 쓰면은 네.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분들이 이제 뭐냐면 머릿속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시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렇게 하셔서 화장실 가다 넘어지고 주로 욕실에서 네.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뭐 엉덩이 뼈 부러지시고 네. 갈비뼈 부러지시고 손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랙처가 많이 생겨서 오시는데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분들도 항상 노인분들한테 주지시켜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만약에 아프셔서 감기나 뭐 이런 것을 하루 이틀 들어놓으신 분이 일어나시려고 그러면 꼭 같이 가셔서 한번 일으키셔가지고 걷는 연습 한 다음에 그리고 침대에 들어놓으시게끔 해주면은 그런 데에서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 어떤 그 패실리티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양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 뭐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매번 피지컬 테라피를 해드려요. 네. 자전거 타는 거, 손 가지고 이러니까
움직여서 동작을 할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바지나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양로원에서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그 양로원이나 이런 패실리티에서 제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병원에서 입원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걷는 연습을 시켜요. 복도에서. 네. 네, 피지컬 테라피 애들이 와서 합니다. 그거를. 네. 그런 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요. 네. 스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노인들이 제일 문제가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쵸. 허리를 우리가 낙상당한다 그러죠. 그렇죠. 네. 어느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하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스테이트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켜야지 네. 직원들한테 네, 전부 다. 그런 걸 보았을 때는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가 봐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노인들이 뭐 급하게 뛰어다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뭐 축구하다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네, 게 아니죠. 아닌데. 거의가 넘어져요. 네. 넘어져서 생기는 95%에서 100%가 네. 넘어져서 다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또 치명적으로 그게 이제 치명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이제 자기 그 목숨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쵸.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가벼운 것 같아도 뭐 손가락 네. 해는 운동이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몸은 다 움직거리는 네. 뭐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 아침에나 이런 데도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 손 운동 네네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은 그런 걸 그거 해서 뭐해? 뭐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될 건가? 네. 이제 네. 이렇게들 미리 생각해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라 그러면 자주 가서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한 번 모시고 가려면은 뭐 진짜 목이 쉬어야 돼. 아. 예. 근데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80대, 90대 분에 지금 뭐 60대, 70대들은 좀 달라지겠죠 앞으로. 네, 물론 네, 그렇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레귤러로 이제 이분이 이번 달에 해서 요게 조금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달에 다음 단계로 가고. 계속 네.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건강하신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또 좋지 않은 일로 넘어지셨다거나 해서 몸이 불편해서 침대에만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점차 그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하찮게 보이지만 그게 하찮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정말 좀 속된 말로 극성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열심히 면이 있어요? 어떻게요? 어떤 분들은 뭐 열심히 나와서 네, 네. 그냥 하신다고 일차 타고도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고 네. 네. 그분이 오셨을 때 원본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자녀분들도 그렇지만 처음에 오셨을 땐 이제는 여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지금은 뭐 완전히 날아다니죠. 와. 그러니까 네. 생각을 또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렇죠. 바꾸면 그렇죠. 그렇게 또 달라지는군요. 네. 네. 그분들 자녀분들도 많이 계신데도 네, 네. 그런데 지금도 뭐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뭐 한번 하라고 그러면 안 일어나시죠. 안 일어나시려고 들어놓기 편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악역을 하죠. 강제로 끄집어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가서 좀 하세요 그러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미국 애들이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네. 부장님이 가서 네. 제가 가서 이제 가시면, 가서 얘기하죠.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하자. 해야 된다고 이제 이거 안 네. 되면 안 되는 막 이제 이렇게 가서 강제로 모시고 억적으로 가서 하는데 네. 딱 갖다 앉혀 놓으시면 또 해요. 그럼요. 하셔야죠.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운동 스타들 있잖아요. 엄청난 연봉 받는 사람들도 네. 처음에는 스트레치부터 한다고요. 그렇죠. 몸을 그걸 좀 풀어줘야죠. 몸을 풀어주는 것부터 그렇죠. 하니까. 근데 네. 그게 지금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 좀 제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 봉사자들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모집해서 네네. 밖에 나가서 날씨 좋은 날은 햇빛을 좀 찌게 해야 어우, 돼요. 햇빛을 그렇죠. 쐬게끔. 그래서 그게 아마 몸에 제일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몸에서 햇빛이 모자라면은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같은 D, 게 네. 그게 그렇죠. 좀 많이 없어지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노인들이 한번 이렇게 모시고 나가면 또 바람만 조금 불으면 또 이게 춥다고 그러시. 춥죠. 또는 그리고 잘못하면 또 감기 걸릴까 봐 네. 걱정도 그래서 되시는데.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조금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구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뭐 지금 봄철이 돼서 운동할 텐데 무리한 운동하지 말고 자기한테 적당한 그렇죠. 걸 선택하셔서 그래서 건강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 그렇습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그 각자에게 좀 적당한 운동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또 무리하면 안 되고요. 이 본인에게 적당한 운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그거는 뭐 판단한다는 개념보다는 강제성이 좀 떼야 될 거예요. 모든 게. 네. 네, 그렇군요. 쉽게 앉아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쉰다든가 왔다 네, 갔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아주 네.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거 같으면서 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앉아서 그다음에 앉아가지고서 발 그냥 놓고서 있지 말고 발가락도 또 하나 더 이렇게 움직이고. 네, 이게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같이 움직여 주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머리가 이제 같이 움직여 주는 건데. 그렇죠. 네. 이제 조그만 거부터 더 하나 해서 시작하시라는. 이건 아주 그냥 베이직. 난 일어나면 이거부터 할 거야. 그렇게 그 인식이 되면은 쉬워요. 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손을 자유롭게 쓰면은 모든 게 쉽지 않아요. 물을 하나 짚던데 숟가락을 짚든지 뭐를 짚더라는데 이걸 안 쓰면 안 쓰다 집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손가락 운동 이런 것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죠. 운동해 나가시고요. 아무쪼록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적당한 운동으로 이 건강 지키시길 바라면서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패트릭 김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